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 면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해요. 부모 면담 그러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시죠? 부모는 어떤 존재일까? 부모와 어떻게 만나야 할까? 부모와 서로 평가하거나 서로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될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말이 있죠.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연을 들으시는 선생님은 현재 부모세요? 아직 부모가 안 되셨다면 선생님들 부모님을 한번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도록 해요. 자녀와 부모 두 인연이 만나는 것을 옛 고서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겨자씨의 인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라고 하는데 그 작은 눈에 보일락말락한 겨자씨가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다가 천지상공을 날아다니다가 마침 땅에 하나의 바늘이 꽂혀 있는데 그 바늘귀로 통과할 확률이다. 그 정도로 부모와 자녀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고사에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가족을 만날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먼 거북이가 깊은 바닷속을 헤엄치는데 100년에 한 번 고개를 내밀어요. 그런데 고개를 100년에 한 번 내밀 때 마침 물 위에 떠있던 작은 구멍이 있는 널빤지 그 구멍 사이로 고개를 쏙 내밀어서 턱을 갤 확률이다. 그 정도로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은 매우 극적인 인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또 자녀에게 부모는 정말 깊은 인연으로 만난 동반자인 것입니다. 부모 한자로 하면 부아비 부자는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고 해요. 어미 모자는 젖을 물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낳아서 잘 키워서 성장하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물만 해도 그렇다고 해요.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바람에 씨를 멀리 날려보내기도 하고 혹은 꼬투리가 탕 튕겨지면서 씨를 멀리 퍼뜨리기도 하죠. 어미나무가 있는 밑에 씨가 떨어지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씨앗이 멀리 가서 싹을 틔우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씨를 멀리 퍼뜨리는 그게 어미나무의 마음이라고 해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녀를 만나서 키운다는 마음이라는 것이 참 지극하죠. 여러분도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하셨고 또는 지금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선생님의 자녀를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요. 특히 영유아기 처음에 낳아서 초기 부모가 되는 것은 더 어려우세요. 처음 부모가 됐으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직 본인이 자녀에게 마음을 다스리고 잘 다가가는 방법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격증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서 발달도 좀 배우고 이럴 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좀 공부를 하고 부모가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애 초기 부모 역할은 더 중요한데 정말 부모로서는 초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서히 부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니까 저러면 안 되지, 무슨 부모가 저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부모도 지금 처음 부모가 되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유형의 부모를 보시죠. 등원할 때, 하원할 때 혹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 저런 부모님은 저런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참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데 조바심을 내는 부모도 계세요. 좀 엄격한 부모도 있는가 하면 너무 허용적이지 않나?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의 유형,
그러니까 양육의 태도의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형, 권위주의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권위가 있는 부모 이런 세 가지를 볼 텐데 부모가 한 가지 유형으로 딱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너무 허용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억압적이야. 이렇게 한 가지 유형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엄격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 이렇게 구분되는 유형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세 가지 양육의 유형, 양육의 태도를 좀 살펴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여러 유형의 부모를 보시죠. 등원할 때, 하원할 때, 혹은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아, 저런 부모님은 저런 유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참 잘 기다려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저렇게 재촉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는데 조바심을 내는 부모도 계세요. 좀 엄격한 부모도 있는가 하면 너무 허용적이지 않나?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부모의 유형, 그러니까 양육의 태도의 유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해요. 그런데 세 가지 유형, 권위주의적인 부모, 허용적인 부모, 권위가 있는 부모 이런 세 가지를 볼 텐데 부모가 한 가지 유형으로 딱 고정되는 건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너무 허용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억압적이야. 이렇게 한 가지 유형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라요. 사실 부모 역할을 하다 보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엄격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허용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에 이렇게 구분되는 유형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세 가지 양육의 유형, 양육의 태도를 좀 살펴봐서 선생님들이 상담하실 때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양육관은 세 가지입니다. 권위주의적 부모, 허용적인 부모, 권위가 있는 민주적인 부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요. 무조건 부모의 생각을 따르게 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말했잖아. 엄마가 한 번 정한 약속이야? 하고 잘못하면 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말했지? 하고 엄격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또 자녀가 하는 일을 부모가 대부분 선택해 줍니다. 그것이 부모가 할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는데 너 자꾸 이렇게 할 거야? 하고 부모가 정한 규율을 강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런 방법을 쓰시면 물론 때로 이러실 수도 있지만 계속 지나치게 이러시면 아이는 자존감이 약해지고 또 조금 더 커서 자기 주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거부하는 행동이 많아져요. 강하게 거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조금 크면. 그리고 외부의 다른 일에서 도전의식이 약하고 좀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가 실패할까 봐 두려움을 안을 확률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허용적인 부모입니다. 물론 부모가 허용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늘 지나치게 허용적인 부모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합니다.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해줘요. 그거 하고 싶어? 어이구, 우리 애기 그거 하고 싶구나 하고 다 들어주십니다. 남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허락해 줄 때도 많아요. 그리고 반복해서 잘못해도 말로만 간단히 합니다. 사실 이럴 경우에는 아이는 이미 부모가 잔소리로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기도 하고 부모는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지 기술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어떨 땐 야단도 쳤다가 어떨 때는 막 풀어줬다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치게 자유를 허용받고 자라면 자녀는 자기 통제력이 좀 약해요.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가 도전해야 될 때 자기 목표를 잘 수립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생활에서 책임감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또래와 놀거나 자기가 협력해서 놀이해야 될 때 좀 독단적이고
양보하거나 규칙을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려, 양보 이런 것이 부족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인 거와 다른데요. 부모가 너무 친구 같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권위는 있어요. 그런데 민주적인 부모. 이런 부모님은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분입니다.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아이라고 해서 함부로 야단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지 않고 아이도 인격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잘 취하세요. 엄마 생각은 이런데 라고 하든지 네 마음도 알고 있지만 이라고 하든지 그 안에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려고 노력하십니다. 대부분이 뭐 부모도 계시고 조부모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양육하는 가족끼리 양육관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러기가 훨씬 더 민주적인 부모가 되기가 쉽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 공중 도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하면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도록 양육을 하십니다. 부모님이 이런 일관된 태도를 쭉 가지실 수만 있다면 자녀는 자존감이 높게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중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를 인정받고 그런 다음에 고쳐야 할 점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협하는 능력도 생겨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타협하는 방법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타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타인과의 생활, 집단 생활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행동을 스스로 필요성을 알고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의 양육관과 부모님의 이러한 태도, 그런 태도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녀의 성장 발달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양육 태도는 그러면 부모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걸까요? 책에서 보셨을까요? 사실 부모가 이런 양육 태도를 갖는데 끼치는 영향의 요인이 좀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텐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부모밖에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부모 태도를 갖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양육의 태도는 대부분 많은 경우가 부모의 부모 자신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양육받은 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걸 막 양육 태도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가르쳐서 고치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당신이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주시면 안 되고요. 그 부모님이 잘하고 있는 점을 칭찬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양육관을 들여다보고 서서히 장점을 찾고 단점은 보완하도록 선생님께서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부모가 이렇게 양육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사실 부모의 행동이라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상대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좀 결정돼요. 사실 자식은 고를 수가 없거든요. 자식도 부모를 고를 수 없었지만 둘이 만나고 봤더니 고집이 센 기질의 아이가 부모에게 올 수도 있어요. 매우 온순한 기질의 아이가 부모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기질, 태도로 인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가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모를 만날 때 저 부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기보다는 그 부모 안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또 선생님도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나는 또한 내 부모한테 영향을 받은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잘못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라는 말보다는 그 아이가 그러한 점이 있어서 부모님도 힘드시겠군요 라고 부모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좀 지지하고 인정해주는 마음,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부모와 면담하실 때 영유아의 기질을 염두에 두면 조금 면담할 때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죠.
아이가 너무 숫기가 없는데 선생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이는 잠시도 가만 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죠? 이런 질문을 들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막 걱정이 되시죠? 사실 그 아이가 보여주는 행동의 특성은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향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좋은 성격을 만드는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시기에 보여주는 특별한 행동의 성향을 바꾸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많이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 안 있는 아이들은 관심도 많고 호기심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숫기가 없어서 친구를 못 사귀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는 신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할 때 타고난 기질에서의 강점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질의 분류 잘 아시는 순한 기질, 또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더딘 기질, 이 기질에 대해서 한번 짚고 가볼까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규칙적으로 잘 먹어요. 잘 자고 또 잘 놀고 낯선 곳에 가서도 금방 적응하면서 잘합니다. 낯도 많이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 표현도 잘해요. 또 부모님한테만 막 매달려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좀 적습니다. 부모가 키우기는 쉽지만 한편으로는 착하다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란 탓에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자기를 지나치게 억누를 수도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선생님의 반 아이들 중에 이런 순한 기질의 아이들 있죠. 그냥 어린이집에 와서도 큰 탈 없이 잘 놀고 갑니다. 늘 편한 표정을 짓고 간식이나 급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야말로 특별히 할 말이 없는 아이들, 온순한 기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편안하게 자녀를 키운다면 그냥 착하다, 잘한다, 우리 아이는 너무 훌륭해 하고 칭찬만 좀 해주셔도 부모가 양육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야.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만 하면 저절로 잘 자라 라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부모님이 좀 욕구가 많으시거나 또 굉장히 진취적인 부모이시거나 그러면 우리 아이가 늘 남에게 지는 것만 같아요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세요. 왜 네가 나서서 못해? 너도 뺏어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세요. 그런 부모님께는 순하고 온순하고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성향의 기질이 얼마나 장점인지를 자꾸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 갖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좋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또 한편 이런 걱정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나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아이 신드롬이 있어서 난 착해야 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커야 돼. 선생님이 또 나를 착하다고 보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를 늘 억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조금 커서 아동기를 지나면서 자기가 억눌려 있던 것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면서 자기 의사를 또 먼저 물어봐주고 빨리 의사를 말하지 않아도 잘 기다리면서 관찰하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키우면서도 대체적으로 불규칙적이고 입도 짧고 잠도 짧습니다. 주변에서 사람이나 환경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면 민감해요. 그리고 자기 표현과 주장도 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집도 세고요. 뜻대로 안 되면 떼를 부려요. 그리고 때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두 손을 들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기에 통제가 어려운 아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부모 틀에 그냥 강하게 맞추려고 엄격하게 키우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민감하고 예민한 성향이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고요. 창의적인 사고력, 뛰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부정적인 행동을 할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떼를 쓰거나 울거나 이러면서 불편한 행동을 해서 자기 욕구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너무 까다로운 아이에게 이끌려가서 쩔쩔쩔쩔 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 아이의 길을 꺾으리라 하고 강하게 계속해서 아이와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보시라고. 그 아이가 정말 불편해서 자기의 불편을 해소하고 싶어서 요구하는 울음이나 떼인지, 아니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 요구가 들어질까 하고 울음이나 떼를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민감하고 예민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불편한 것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말 잠재적으로 이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민감하게 부모님도 좀 반응해서 그 아이의 요소들을, 예를 들면 뭐 어린이집 생활에서 어떤 것이 다른 아이는 잘 지내는데 걔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선생님이 오늘 조금 아파 보인다고 그게 막 화가 나는 애도 있어요. 그게 막 불편한 감정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 특별활동 선생님이 오늘 좀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은 다 재밌어 하는데 얘는 또 불편한 정서를 느끼기도 해요.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잘 어루만져서 특별히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회로 쓸 경우 막 떼를 써서 부모님이 마음이 약한 걸 이용해서 계속 뭐 떼를 쓰거나 징징대거나 이러는 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혹시 부모님이 좀 마음이 약하시다 하더라도 선생님과 협력하셔서 둘이서 이번에 한 번은 우리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시다 하고 한번 작전을 좀 짜셔서 그런 태도를 좀 고쳐주시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자기의 요구를 지나치게 강하게 요구할 때는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기다려주고 참고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으시거든요. 그럴 때 좀 힘들지만 부모님도 조금 아이와 함께 거리를 두거나 지속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아이가 감정이 좀 잦아들었을 때는 따뜻하게 품어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와 까다로운 기질의 부모가 만나서 부딪힐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중재 역할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딘 기질의 아이, 다른 말로는 느린 기질이라고 부릅니다. slow to warm up이니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타입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한 아이예요.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늦게 나타나거나 조용하게 자신의 관심을 나타냅니다. 행동으로 보면 좀 수줍어하는 태도도 많이 보여요. 부모가 바라는 결과를 빨리빨리 이루지 못해서 어떤 부모님은 조바심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 내면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른들이 재촉하면 의기소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형의 아이들은 사실은 실수도 적고요. 저 어른 되었을 때 매우 자기 주변 정리도 잘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변화나 환경도 한참 동안 보고 자기가 다 이해했을 때 그때는 다른 누구보다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에 처음에 적응하면 3월에는 다니는 것과 잘 다니는 듯이 보이는데 4월, 5월에 드문드문 가기 싫은데 안 가면 안 돼 라고 말해서 부모님과 선생님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는 아이입니다. 아마 조금씩 환경이 변하거나 선생님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조금 변화하면 그것이 좀 걱정이 되는 아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래? 빨리 해!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재촉하는 말보다는 천천히 기다려주시고 그런 것도 괜찮아. 마음이 그래? 그럼 불편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좀 읽어주시면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타입의 아이입니다. 자녀에게 기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부모에게도 타고난 부모 본래의 성향과 기질이 있겠죠. 그래서 부모 자녀의 기질궁합이 잘 맞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태어나고 봤더니 부모는 이런 타입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떤 타입의 아이가 기대했는데 우리 아이는 내가 꼭 기대하는 대로 되진 않거든요. 그런 기질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저 부분은 조금 나를 덜 닮았네, 저 부분은 나를 닮아서 싫다 라고 타고난 아이의 기질을 보고, 사실 부모도 마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어떻겠어요? 자기가 타고난 기질을 참 잘 태어났어, 너는 정말 훌륭해 라고 말해주는 부모를 만나면 정말 행운이겠죠. 넌 고칠 점이 너무 많아, 그런 부분은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부모를 만나면 아이는 인생이 고달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모습이 정말 강점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영유아기 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신의 자녀가 참 장점이 많아요, 이렇게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와 선생님이 좋은 관계, 이렇게 면담을 하고 서로 소통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잘 자라도록 돕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의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참 소중하고, 난 태어나길 잘했고, 난 살아봐야겠어, 그런 마음이 영유아기 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첫 번째 임무를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네, 부모가 너는 어떤 아이야 하고 내가 그 아이를 좋게 바라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정말 좋은 씨앗이다, 나는 좋은 아이야 라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주시냐면, 부모가 그런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아이를 좋은 눈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단점을 찾아서 고쳐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좋은 점을 발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강점을 발견해서 그 부모님이 그것을 볼 수 있게 선물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으면 잘 소통하기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하고 잘 소통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유연하게 대처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즉 상대방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서로가 소통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딱 어떤 성향 이렇게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선생님들이 부모를 만나기 전에 이 부모는 어떤 타입의 성향, 생각의 경향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만나기가 좀 쉬우세요. 아니면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동안 태도나 표정이나 말투로 이런 유형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만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타입으로 부모의 태도, 경향을 좀 분류해 보려고 합니다. 디스크 유형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재밌는 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형의 부모라고 한번 분류해 봤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먼저 따뜻한 봄형의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좀 호의적인 인상, 따뜻한 표정, 그리고 친절한 말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타인과 잘 어울리고 어떤 어린이집에서 어떤 상황 같은 것을 낙관적으로 잘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기유발도 잘하고 성격도 아주 유쾌한 성향의 부모이시겠죠? 이런 부모님은 이렇게 만나면 좋습니다. 똑같이 우호적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좀 밝은 표정으로 만나시고 인정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죠. 그리고 재밌는 방식으로 서로 만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유쾌한 분위기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딱딱한 거리감이 있는 것보다는 좀 다정하게 격식이 없고 친절한 관계, 이런 관계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따뜻한 봄형의 부모에게
어떤 양육의 문제를 제안하신다면 선생님이 다 결정해서 딱 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이런 의도를 강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때요? 평소에도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인정해주면서 슬쩍 제안하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뜨거운 여름형 부모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부모님이 이러신지. 이런 분들은 주도성도 강하고 자기 의사표현도 뚜렷해요. 말투도 조금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말을 먼저 저돌적으로 딱 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이 빨리 되기를 요구합니다. 사실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좀 끼치시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모님과 얘기할 때는 구구절절한 얘기보다는 요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에둘러서 말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부모님과 얘기할 때 저의 판단은 어떠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같은 방식으로 내 생각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부모님이 판단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생각이 있다 라는 입장으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진지한 가을형 부모라고 제가 지어봤는데요. 이런 부모님들은 늘 한결같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공감적이고 협력적이에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막 휩쓸리는 게 아니라 차분차분하게 또 매우 참을성이 있으면서 조화를 잘 이루려고 하는 성격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하고는 이렇게 만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할 시간을 부모가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금만 천천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인생에 기여한다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족이나 또 기관의 다른 사람에게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안을 할 때는 요목요목, 차례차례 순서를 정해서 좀 계획적으로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저는 이러이러한 것을 어린이집에서 해볼 테니까 부모님은 한번 또 집에서 이런 걸 며칠간 해보시고 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번 의논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라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냉철한 겨울형 부모입니다. 그런데 냉철하다고 해서 차갑고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요. 매우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어야 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뭔가 불평을 제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부모가 불평을 제기한 걸 보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반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런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세부적인 장단점을 잘 비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와 만날 때는 사실적이고 매우 정확한 사실을 제공해야 돼요. 실증적인 것들을, 그리고 성공 가능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능력, 또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정해 줘야지만 선생님하고 협력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하루에 3번씩 책을 이렇게 읽거나 도움을 주시면 제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 아마 효과가 나타날 거고 점점 관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구체적인 거와 또 실증적인 결과, 효과까지 분명하게 짚어줄 때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래서 상대도 알고 나도 알자라고 했는데 우리 상대방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금 부모의 마음이 되셨나요? 네, 조금 부모를 이해하는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좀 해보겠습니다.